오늘 그 바쁘신데도 이번 행사에 와주신 모든 한인 여러분, 귀빈 여러분, 그리고 단체장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언론 대표님, 기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샌프란시스코 주 총영사관 윤상세 총영사님, 그리고 강영철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부는 그 김지수 위원장님하고 박영수 위원장님께서 인수인계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님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김지수 이사장님 발표 주십시오. 12월 17일 날 이 취임식을 한 후에 12월 30일 날 그 세 개 있는 어카운트에서 다른 새 어카운트로 다 이제 트랜스퍼 이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새 어카운트에서 이체된 금액이 죄송합니다. 내가 좀 그 영어로 좀 숫자가 잘 헷갈려서 179,964.93 여기서 어카운트 하나는 그 공탁금 어카운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인수인계 받은 거가 이제 아닌 걸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 받은 돈이 그거고 그 다음에 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은행으로 12월 달에 이슈된 책들인데 이제 1월 달에 들어오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페이를 했어요. 그게 합이 얼마냐면은 9,736불 45센트. 그래서 그거를 179,674.93에서 이제 9,736불을 빼면 169,938.48인데 여기서 이제 더 정확히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공탁금을 사실은 이 인수받은 금액에서 넣지 않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서 그거를 빼면은 34,320불 49전을 빼면요 실제로 우리가 인수받은 게 135,617.99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재무 인수인계 받은 내역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합하면 $2,298,296 그리고 51센스 그렇게 됩니다. 박정현 회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개를 짚어봤습니다. 우선 첫째, 인수인계는 저희들이 12월 28일 은행에 가서 은행으로부터 직접 부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신문에 나왔었고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이 인수인계를 일찍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못해서 은행에서 저희들이 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 검토했는데 한인회가 그 규모나 그 전문성에 있어서 다른 비영리 단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제가 이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체크카피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가 나중에는 박정현 회장님께서 이 수표를 쓰는 거나 데비카드를 쓰는 거나 그거를 전부 담당을 하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쓰시면은 먼저 개인 비용으로 첫 지불을 하시고 나중에 한인의 책으로 변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 비영리 단체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지향이 돼야 될 그런 것들인데 이 현재 한인회가 갖고 있는 그 제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프린트를 해온 게 박병호 이사장님에게 리임버스된 책들하고 그 다음에 박정현 회장님이 리임버스 받으신 책들하고 그
그 다음에 페이어블 투가 캐시로 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밑에 네모란에 뭐뭐 때문에 이거를 변제를 했다는 것들이 쓰여 있는 책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곽정현 회장님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곽정현 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곽정현 회장님의 답변 이후에 제가 더 이해 못하는 것들은 2차로 추가 질문을 드린 그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카피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제가 물어봤던 것들이 어떤 것이고 곽정현 회장님 쪽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 질문을 드렸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 게 2월 28일, 2월 말에 있고 3월 달에 다시 답변을 더 추가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하시는 건 없는데 곽정현 회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제가 지금 이해 못하는 점들을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곽정현 회장님이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곽정현 회장님은 박병호 이사장님한테 그 변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이 레코멘드만 하려는 것들이 아니고 캐시로 나가는 것도 이 비영리 단체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캐시를 그냥 밑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캐시 현찰을 써야 될 이유가 없으실 텐데 두세 번에 걸쳐서 현금을 그냥 인출하시는 거예요. 스페로 어떻게 그 캐시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할 거는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EBS 관련된 지출일에 제가 주 총무처에 확인한 바로는 2015년, 16년도경에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법인을 등록하면서 첨부한 서류가 부도 처리가 돼서 아예 법인 등록이 거부가 됐습니다. 주총무처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라이센스 보드에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면허로 시공을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공사 대금,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한인회가 EBS 측에 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EBS는 면허를 딴 적이 없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라이센스 보드의 면허를 취득을 했다가 이게 취소가 되거나 엑스파이어가 되거나 하더라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EBS는 면허를 취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EBS 관련 인물들의 이름으로 그 CSLB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도 그 관련자들이 건축 관련 면허를 딴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EBS 공사를 문제를 삼는 이유는 1919년 1월부터 김진덕 정영식 재단이 한인회의 요청으로 100만 불 기부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김진덕 정영식 재단에서 도네이션 100만 불을 결정한 뒤 그때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 자격을 상실한 상황이 돼서 그거를 회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곽정현 회장님께서는 레이첼 초이 CPA 그러니까 그 비영리 단체 자격을 상실한 거는 그 전 회장단 때 세금 보고나 이거를 못해서 그 전에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곽정현 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김진호 정영식 재단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레이첼 최 CPA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 지위를 회복을 합니다. 그게 2019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고 2020년 9월 달에 비영리 단체 자격을 회복한 거를 확인을 하고 김진덕 정영식 재단에서는
100만 달러를 도네이션을 하는 결정을 합니다. 한인회도 그때 김진덕 정병식 재단이 도네이션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공사 계획이 기존에 있는 한인의 건물 거의 대부분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짓는 공사 계획이 그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9월때 그 도네이션 결정이 확정이 됐는데 2020년 10월 14일 이 무면허 업체인 EBS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공사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1일 김진덕 정경식 재단에서 100만 달러 기부 전달식을 거행을 했었었고요. 그 후에 제가 보는 자료를 보면 2021년 2월 6일 날 EBS 컨스트럭션의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여집니다. 페이퍼 상으로는. 그리고 2021년 2월 같은 달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후원 그리고 재외동포 재단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EBS가 했던 공사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철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철거돼야 될 공사를 김진덕 정경식 재단과 재외동포 재단의 후원금으로 새로운 공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면서 철거돼야 될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BS의 책이 나간 다음에 EBS 책이 제가 잠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EBS라는 업체 명의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위희권, 한, 리, 권, 두희, 이런 개인의 명의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지급된 지급 총액은 54,554불 56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동유라는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써니베일에 있는 첼캐싱 스토어에서 첼캐싱 된 액수가 총 46,000불입니다. 예? 46,500불입니다. 그리고 EBS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그 한인회가 한국일보나 이런 한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재정 보고에 따르면 86,887불 84센트를 상환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EBS의 페이먼트가 끝난 다음에 하나 또 조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EBS 계약 내용은 레거는 EBS가 하고 자재는 한인회가 되는 걸로 대금을 페이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EBS 공사 대금은 2021년 2월 6일로 마지막으로 페이먼트가 끝나는데 이거에 관계돼서 홈디포에서 자재를 구입한 흔적이 보이는 것은 2월 16일, 2월 19일, 3월 10일입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자재 구입을 하셨다는 건지 제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총 금액은 1,106불 39전이 자재 대금으로 쓰여졌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박정현 회장님한테 이거는 공사 대금을 다시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두이치나 EBS 관련자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 문제입니다. 지금 박윤석 재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돌려받는 게 한 34,000불 정도인가요?
공탁금은 4만 5천 불이었습니다. 우선 2만 5천 불이 공탁금으로 들어가고 2만 불 정도가 선거 비용으로 미리 후보가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3,115불 94전이 제외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곽정현 회장님이 당선이 되셨을 때 무투표로 당선이 되셨고 단독 출마하셔서, 그때 김상훈 선관위원장님께서는 선거 공탁금과 선거 비용을 받으신 다음에 투표로 당선이 되셨기에 아무런 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돌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이 자료를 언론께서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호 선관위원장님이 청구하시고 받아간 선거 비용을 보면은 2022년 1월부터 시작이 되고 2022년 2월에 위원회 팀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때는 선관위가 발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관위원장이 이석찬 위원장님이셨죠. 그래서 이석찬 위원장님은 선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다가 선관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자기 비용으로 1,085불 60원을 받아가셨고, 그 다음에 박병호 위원장님도 2022년 11월 5일, 이때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이 된 다음인데 1,107불 66전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당선 공고 이후에 정관에 따르면 당선 공고 이후 5일 내에 해체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 발족 이전의 비용하고 선관위가 해체되었어야 될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들, 그리고 언론이나 선심성 광고를 낸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차지가 돼서 총액이 13,115불 94전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문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보의 공탁금 선거 비용을 낭비하는 게 옳은 건지, 그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청구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31대 임기 마지막에 변호사 비용으로 5,000불이 지불됩니다. 그리고 곽정현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잔액이 남았으니까 변호사비를 지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이 톨티스로 그룹의 8,745불이라는 법률 변호사비 청구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곽정현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가처분 신청권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12월이면은 임기 말이고, 그 다음에 국민 회장이 동선이 무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당선 무효라고 공고를 내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32대 취임을 막으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회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던 문제점들은 그런 것들이고,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는 것 더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게 인수인계 하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조금 왜곡된 게 많네요. First of all, 김주수 변호사시니까 좀 인수인계위원답지 않게 변호사 쪽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에러가 많으셨어요. 첫 번째 지적할 건 뭐냐면은 제가 임기 시작했을 적에 그때
그러니까 그 non-profit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할 적에는 김진덕 정경재단하고 상관없이 저가 레이첼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뭐 김진덕 정경재단에서 도와서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거짓 1년 반에 걸쳐서 진짜 고생을 해가지고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저 재정이 김환혜라고 그 로이어 분 계세요. 그분이 계시고 이제 그분이 재정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분이 백아웃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he is a lawyer for the elderly people. 그 자기가 그 한인하고 노인하고 좀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거기 한인회에서 그 자기가 이사를 있는 게 조금 언컴포트블하다고 그래서 계속을 못하겠다. 그러셔서 그분이 백아웃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워치했어요. 왜냐하면 he has access to watch what we have.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엑셀을 같이 하고 레이첼도 그분이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실은 그분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이종혁 CPA님한테 저 처음에 부탁을 했어요. 그거 저기 그 회복, non-profit 회복하느라고. 근데 그분이 한 몇 달을 끄시다가 못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두 달 남겨놓고 IRS가 지금 뭐 벌금을 물어서 쫓아오는데 그래서 라스트 때 가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김한혜 씨가 그 레이첼이 굉장히 잘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똑똑하시고 잘해서 푸시해가지고 하여간 일일이 저희가 신문에 공고도 몇 번 나갔죠. 저희가 4만 불 중에서 3만 불 그때 이제 non-profit에서 웨이브 되는 게 한 번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해서 4만 불에서 3만 불을 그거를 이제 저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0불은 4,800불 하고 5,100불 그거는 이제 배영진하고 토마스 김 거기에 레러가 몇 번 나갔죠. 거기 디테일이 자세히 있죠. 왜 그거를 차지했나. 그래서 그거는 뭐 그 나중에 이제 원하시면 그 카피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EBS에서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EBS가 좀 문제를 삼으시는데 EBS는 솔직히 그분들은 그 전에 혹시 MSC 컨스트럭션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세라문 허즈밴드예요. 그분이 저희 이제 한인에 그 오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들어오니까 비가 줄줄 새고 막 비만 생기 아니라 옆에 다 썩고 밑에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시에서 85,500불 지불을 했죠. 지불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밑에도 썩고 막 월드 냄새가 나고 벽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 노인애들 많이 계시죠. 노인애들 계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저희가 너무 잘했습니다. 혹시 계신 분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지껏 화장실이 너무 나빴는데 그렇게 잘했다 그러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김수 변호사님이 뭐 그거 한 적이 없다는데 현적이 있습니다. 전부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MS 컨스트럭션에서 코테이션 준 게 20만 불이에요. 그래서 20만 불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 우리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참에 그 EBS 그분이 어떻게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EBS의 그 같은 그분이 형제인데 모리스 리라고 그분이 돌아갔어요. 모리스 리하고 이제 그 이두희 씨하고 그 형님인데 세 분이 있었는데 그 큰 형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모리스 그분이 이제 신장 이런 거를 저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도왔어요. 그럼 저더러 그 이두희 씨가 이제 그 전기 전공사를 이제 워낙 전공을 하시는데 삼성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그때 제가 MS 저기 그 EBS 그 모리스 리는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이제 흠집을 사고 팔고 그러면은 이제 싼 가격에 잘해줬어요. 그분이 EBS 컨스트럭션에서. 그래서 모리스 리를 아는데 그 형님은 제가 그 이후에 알았죠. 그런데 이제 저더러 그러네. 이거 20만 불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회장님 세이브 하려면은요 자기네가 인건비만 받고 머티리얼 사시면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4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아까 5만 몇천 불 나온 게요. 그 4만 불은 그 EBS 그게 저기 컨스트럭션 저기 그 머티리얼에 상관없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5,000불 그거는 미스터 한 근데 거기 세 분이 나는데 하나는 미스터 리 와이프가 미세스 권이에요. 그 다음에 미스터 한은 저기 페인트세요. 그러니까 5만 몇천 불 중에서 15,000불은 그게 그 material and then labor for the paint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분은 EBS 그분은 4만 불에 대한 그냥 인건비입니다. 근데 인건비인데 그분이 4개월 하셨는데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그러니까 25일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루에 25 곱하기 4 하면은 하루에 400불인데 그분이 그 자기 인건비가 굉장히 그 경기나하고 한양전하고 굉장히 하이 인컴이신데 한인들을 위해서 왜 그분이 이렇게 희생을 하셨냐? 그 모리스가 죽었어요. 죽는데 딱 죽기 전에 그 모리스를 제가 여자를 소개해줬어요. 근데 자기 식구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기 동생을 피 걸리는 걸 병원을 급하게 데리고 이래가지고 정말 나더러 회장님은 어떻게 자기가 은혜를 갚아야 될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도와주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400불 가지고 쌀옷에서 그 트럭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200불 가지고 원래 알던 400불 가지고 둘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머티리얼을 산 게 3만 불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그 저기 페인트가 아니라 거기 그 안에 이제 전부 머티리얼 들어간 거 있죠? 그 저기 우리가 마루도 다 닦아놨어요. 그리고 전기가 우리가 너무 허술해가지고 전기가 위에서 덜렁덜렁 떨어져가지고 전부 방마다 가면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한인애들 그거를 전부 저기 뭐지 전부 그거를 전기를 완전히 LED, 땡큐. LED로 가르쳤어요. 근데 LED 공사만 해도 그게 솔직히 5만 불, 10만 불짜리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LED를 통상 돈이 많으면 대부분 공기 철로에서 질문은요 나중에 해주세요. 다음에. 그래서 LED를 전부 다 미 전체를 LED를 얘기를 좀 듣고 하세요. 얘기 듣고. 그래서 그분이 LED만 하셔도 정말 그렇게 했는데 얘기 듣고 해요. LED 공사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썩은 거 벽 다 칠하고 그 다음 밑에 그 썩은 거 다 드러내고 한인의 그 밑에 덜렁덜렁 거 다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였는데 그때 지금의 그거를 알면서 왜 이렇게 했냐? 오버랩 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김하늘 저기 회장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돈이 실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 데서 저희가 이제 여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박병호 회장님 그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유숙자신 유숙자신가 누구지? 그 미세조 조숙자 씨한테 어카운팅 하라더니 자기가 그 뉴욕 인슈런스 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김한혜 씨한테 하라더니 오케이 그러고 그 다음 또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박병호 사장님하고 레이첼하고 그거를 엑셀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분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박병호 사장님이 그 캐시 갔다 그랬는데 그분은요 솔직히 그분 때문에 우리가요 한 20만 불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사무총장 1불도 안 주고 그분 공짜로 하셨어요. 스트로크 받으면서. 근데 그 피는 뭐냐면은 저희가 프린트 같은 거 하면은 그 프린트 피 이런 거 전부 머티리얼 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내시면은 피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 EBS 한 적에 저희가 이제 트럭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그걸 수레기를 벌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EBS 그 미스터리가 또 도와주더라고. 제가 끝나면 집에 갈 적에마다 쓰레기를 한 분달씩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면은 자기가 한 싸게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저희가 돈을 많이 세이브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거야. 자기 트럭 그거 버리는 것만 해도 한 28개 트럭을 했는데 저번에 신문 나갈 때 다 디테일이 나갔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2,800불 되는 거를 그거랑 우리가 같이 겹쳐가지고 그러면 인부들 우리가 좀 점심을 사주겠다 해서 점심비 나간 게 780불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박병호 사장님이 그 지금 캐시 나갔다는 거 아까 그겁니다. 전부 다 그 머티리얼스 그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저희 그 컨스트럭션 거기서 이제 나간 거는 그 홈디포 어카운트를 했습니다. 홈디포 어카운트를 해서 클리어리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사무총장도 없이 박병호 사장님 둘이서 진짜 너무 솔직히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저가 4년 동안 한인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저한테요 이간질 시켜요. 지금 뭐 그렇게 해먹지 않았으면 왜 술 못하냐. 그런 사람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요 솔직히 정말 다 솔직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나가고 그래야지 저희가 같이죠. 제가 한 가지 김순남 회장님도 이사님도 미안하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2개가 페이먼트가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뭐냐고 제가 밝히라 그랬어요. 안 밝히면 제가 그거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어요. 뭔 줄 아세요? 이석정 회장님 5,000불 낸 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석정 회장님이 자기 와이프 제임스 집을 해서 5,000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랬더니 5,000불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하전자 그분이 5,000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성수 씨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고 싶은데 지금 한꺼번에 낼 돈이 없고 크레딧 카드를 하면 페이먼트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내야 되겠다. 그래가 정성수 씨랑 제가 수료에 카톡 해가지고 언제 들어왔냐 그래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다 이렇게 다 대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서 이제는 이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도 지금 기부할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더라도 오늘 말씀 잘하셨어요. 클리어 잘 해주셨어요. 이거 제가 대답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힘씁시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예. 질문. 제가 저희 데이뉴스의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관련해서 취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준 씨랑 통화를 하고 재단 관련해서도 제가 다 조사를 하고 다 찾아가서 서류도 확인하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선 첫 번째 이두희 씨도 공사 계약을 할 당시에 무면허라고 하셨어요. 저한테